지난해에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2번이나 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최악의 국면을 보냈습니다만 새해에도 안보 정세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새해 대내외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신년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 기자, 조금 전에 연설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2시 30분 정각에 신년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에 했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지난해 갑자기 12시 반에 해서 웬일인가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그 직전에 사망을 했고 예. 장례식이 바로 그 전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일정이 9시 반, 우리는 9시 반이라고 하지만 북한 평양 시간으로는 9시 정각입니다. 예. 30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이제 9시 반에 하던 것을 12시 반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나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올해 또다시 2번의 2년 연속 12시 반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작년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12시에 하는 것으로 고정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9시 반에서 12시 반으로 시간을 옮겼는데요. 이 북한 신년사를 할 때 기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이제 차별성을 좀 두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때로 돌아간 겁니다. 김일성 때도 이제 신년사를 했고 김정일 때도 신년사 했고 이제 지금도 신년사를 하는데 김일성 주석 때는 지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 1월 1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육성으로 낭독을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좀 북한의 정세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좀 그리고 보면 성향이 본인이 이게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 이제 들어와서 2011년 12월에 이제 집권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못했고 2013년 1월부터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한 것이죠. 예. 김일성 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 북한은 뭐 매년 새해 첫날 그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하게 되는데 그 형식하고 의미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개 한 25분 정도 합니다. 25분 정도 하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 김정은의 지침, 예. 자기가 가진 생각, 국정 운영의 구상을 지침을 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시작은 되게 전반적인 지난해에 이제 총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개 뭐 제재와 외부 세계의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부터 고생을 했지만 이제 김정은의 자기의 이제 어떤 지도력을 바탕으로 잘 헤쳐나갔다. 예.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치 군사 분야, 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또 대외 분야, 또 대남 분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분야별로 하나씩 이제 자기의 구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뭐 정치 군사 분야에서 북핵 문제가 좀 나오고요. 예. 경제 분야에서 이제 좀 북한 내부에서 관심이 있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대외 분야, 대남 분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예. 같은 장소, 같은 세팅이고 옷도 예. 같고. 지금 그림이 아마 작년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은 예. 작년 그림이고 올해는 작년에는 검은 뿔테 안경을 그렇습니다. 썼던 것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양복 차림을 입고 나왔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그것도 상당한 변화가 되겠고요. 작년에는 검은 뿔테 안경을 나고 지금 이제 저 화면이 작년이라면 맞네요. 예. 그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또 올해 양복을 입은 모습은 또 어떨지 이것도 또 다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예.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아무래도 뭐 남북 관계도 포함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뭐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김정은이 25분 동안 연설을 하고 나면은요. 북한의 모든 주민과 모든 기관 단위에서 1년 내내 같은 말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에 반복이 되는 근원을 따지고 보면 결국 신년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지침이 되는 첫 번째 장이 바로 오늘 신년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는 뭐 북한의 대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사 가치는 없고요.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서 다소 좀 소극적인 발언을 했었죠. 허심탄회하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는 그거보다 좀 적극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급 정상회담도 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긍정적이었는데 네. 지난해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대신 또 북한의 신년사를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좀 선전선동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네.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반론적으로만 말을 했는데 네, 지금 네. 아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ICBM 개발 마감 단계에 왔다 이런 언급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핵 문제에 관한 언급이 적극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지난해 예. 같은 경우는 핵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 바로 얼마 뒤에 핵 실험을 강행했었죠. 그렇습니다. 1월 1일 네. 신년사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수정주의적, 좀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좀 됐었는데 5일 만에 핵무기 실험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지난 한 해 내내 북핵 문제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년사를 가지고 북한의 모든 행동을 전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적으로는 정책 기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1년 내내 북한의 기관과 주민들이 되뇌이고 반복하고 네. 실천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속보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당 7차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네, 또 동방의 핵 군사 강국으로 올랐다. 네. 그리고 ICBM 개발 마감 단계다. 여기까지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설을 하자마자 25분 중에서 한 3분 정도. 네, 이게 오늘 지금 올해 그림이네요. 화면이군요. 네. 네, 진짜 양복을 입고. 있고 양복을 사실 김정은도 양복을 자주 입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에 이제 5월 달에 7차 당대회, 그다음에 지난해 말에 있었던 초급 당위원장 대회에서 양복을 입어서 상당히 좀 신선한 참신한 느낌을 줬는데 네. 또 양복을 입고 나온 것은 이럴 때 대개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니냐 양복 입을 때마다 근데 그런 해석과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경을 썼는데 검은 뿔테지만 약간 좀 지난해와 다른 안경입니다. 네. 역시 안경을 쓰는 것도 김일성과 유사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신년사를 했을 때 김일성의 목소리를 상당히 흉내를 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많이 따라했다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정은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 2009년 10월 달의 일인데 그때 갑자기 전 세계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이제 나타났죠. 그때 지금 저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김일성 30대 초반과 얼굴이 똑같다. 이런 인상을 이미지를 준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일성을 모방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짧게 자른 머리라든가 그 안경을 쓴 모습이라든가 또 이게 몸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김일성 주성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네. ICBM 개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는 언급. 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북한의 말, 특히 핵 문제나 이제 미사일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대개 북한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과장법이 많았습니다. 네. 과장법이 많고 미국과 남한을 향해서 협박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네.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없는 말을 지어낸 적도 없습니다. 네. 상당히 북한이 나름대로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20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감 단계라는 것은 약간 좀 의심을 할 부분이 있으나 네. 상당히 많이 진보된 건 사실이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시간 관계상 곧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끝으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네. 언급을 할지가 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경제 분야, 사회 분야를 말하고 이제 대외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다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집권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트럼프를 겨냥한 토론이 나올 텐데 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지 전혀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섣불리 좀 도발적이라든가 아니면 유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대북 정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또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훈련 같은 거는 중단해야 한다. 이 정도의 원칙론에 그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